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퍼 넘버원 오토미노입니다. 최근 대선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공약 이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그래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약 내용을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포 주변에 있는 여기 지금 서울 중에서도 강서, 양천, 그다음에 부천 이쪽 공약 간단히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것들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타 정치적인 견해로는 이해하지 말아주시고 순수하게 부동산으로만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 양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김포공항 관련해서 복합개발 사업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강북횡단선. 또 이제 강북횡단선이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동선, 신정 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신월 IC 일대 공원화 사업, 이거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하고 또 연관이 많이 돼 있고요. 경인선 지하화, 그리고 GTX-T, 그 다음에 신도시 원도심, 그리고 제2경인선, 이런 정도 얘기 좀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복합개발 사업. 네, 요거는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경제 기반형 이걸로 지정을 하고 도시망공 UAM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계획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쪽 지역 앞으로도 여기가 지금 김포공항이 이쪽에 안쪽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공항 앞에 있는 그 지하차도 있는 데잖아요. 여기 롯데몰 있고요. 이쪽이 어딘지 알죠? 여기 이쪽으로 가면 네, 농수산물 센터 있어요. 이쪽 지역을 지금 요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요거에 대한 조감도 보시면 어이구 괜찮네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네, 도시망공 UAM이에요. UAM. 네, 그래서 요런 것들 한성센터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이쪽 지역이 많이 좋아질 거다. 특히 여기 김포공항 주변에 이쪽 지역들이 지금 고도 제한이 지금 막 풀려요. 그래서 그것도 제 블로그에 보면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김포공항에 고도 제한을 지금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현대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진입 표면, 그 다음에 여기 수평 표면, 원주 표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좀 강서구 주변에 보면 공항로, 활주로를 주변으로 해서 진입 표면하고 수평 표면, 원주 표면 이렇게 해서 요 3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살고 있다거나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은 어떤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느냐라고 해서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비행안전구역, 장애물 제한 표면구역, 구역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주소를 치시면 내 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요 정보가 나와요. 고도 제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왜 고도 제한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 고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은 예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고도 제한 다 이제 해제한다고 공고했거든요. 근데 고도 제한을 해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 제한은 그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 해서 이 공항시설법에 의한 고도 제한까지 같이 완화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하가 그래도 뭔가 변화의 조짐은 있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북횡단선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게 양천 이쪽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강서 양천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강북횡단선이 불행히도 예타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게 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점수가 높았던 노선이거든요. 근데도 타당성 이런 것들 측면에서 하여튼 예타가 탈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여기는 좀 면목선이군요. 여기서부터 강북횡단선 청량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량리선부터. 근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노선인데 예타에 탈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것이라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은 걸릴지라도 어떻게든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강북횡단선은 어떻게든 진행이 되겠구나, 단 시간은 걸린다
하는 정도 생각하시고요. 안타깝게도 목동선 역시도 양천구 신월역에서 영등포 당산까지 가는 요 노선인데 요것도 24년에 예타를 탈락을 했어요. 어차피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 거라서 요거는 노선 변경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노선으로 해서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시 대선 공약이라서 요 부분은 아마도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요걸 좀 자세히 보면 요 당산부터 여기 그 서부 터미널까지는 타당성이 나오는데, 이 터미널에서부터 이제 이쪽 남부 순환도로 이쪽 구간에서 타당성이 좀 안 나와가고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아마도 이쪽 노선이 좀 조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인데요. 이건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던 거예요. 신정 차량기지는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주변에 27,000 가구면은 정말로 굉장히 큰 대규모 주거 지역인데, 이 주변에 진짜 한 3만 가구가 주춤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차량기지가 워낙에 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요. 2019년에는 타당성 조사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단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일단은 좌절이 됐었어요. 서울시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정안되면 요거 차량기지 위에다가 덮어갖고 그 위를 좀 뭔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공원이든 뭐든 복합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냥 다 이전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이전을 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양천구하고 김포시가 신정지선을 이 고촌으로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협의를 시작하고 양해계약서 체결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초에는 신정지선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차량기지 이전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이렇게 지금 4개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데는 사실 좀 반대를 했고요. 어려워졌고, 김포시가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요거를 쭉 해서 이걸 신정지선을 고촌역까지 연결을 하고 차량기지를 고촌으로 하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거는 반대쪽으로 김포에서도 요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신월 IC 일대가 지금 보시면 신월 IC가 지금 지하차도,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하면서 이거를 지하철도 상부 구간을 뭐를 한다?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원 조성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부 구간 중에서도 어디는 다 덮지, 여기는 이제 도로를 다 덮는 거예요. 상부를 다 덮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곳, 일부가 튀어 있는 곳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아니면은 도로 구간을 줄여서, 그런 것들은 요 옆에다가 이제 공원을 좀 더 늘리겠다. 그래서 도로를 좀 다이어트 하겠다. 그래서 도로를 폭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요 구간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신월 IC 일대의 서남권 관문을 국회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까지 국회도로가 온단 말이에요. 연계를 해서 요 구간을 또 상부를 공원화하자. 그럼 요 공원화하면 여기 서로들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신월 IC 주변이 좋아지겠죠. 지금 실제로 지하차도 상부 구간 여기 덮으면서 요 주변에 재개발 활성화가 지금 여기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종상향도 해줘가면서 좀 재개발 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관심 갖고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경인선, 이거는 이제 철도 얘기예요. 경인선 지하를 단계적 추진하겠다. 경인선은 사실은 철도 지하는 경인선, 경부선 다 얘기가 꽤 있었어요. 이 철도 때문에 서로 이제 지역 간 단절이 된다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2008년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지금 철도 지하 통합개발 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고,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탈락했냐면 이 온수에서 인천 구간 여기만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게 선도 사업에 탈락을 했다는 거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경인선이 어떻게 되든 지하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주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경인선 지하가 되면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연남동이죠. 연남동에 보면 철도 지하하고 위에 공원화됐잖아요. 공원화되고 변해본 이런 어떤 상황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어떻게 변해갈 건지 좀 어느 정도 상상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GTX-D의 단계적 추진. GTX-D는 현재
장기에서 부천까지 여기까지만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어요. 요거까지만 결정됐고, 지금 그럼 GTX-D 여기까지 가서 하남까지 간다는데요. 네, 가요. 하남까지 가고 또 반대로 여기 어디까지 가요? 원주까지 가요. 그럼 GTX-D가 간다는데 왜 여기 부천까지만이에요? 결정은 여기까지 하고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공약으로 또다시 여기 연결하겠다 나왔고요. 요것은 조만간 결정이 돼야 이제 요거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TX-D가 되는 이 부천 종합운동장은 GTX-B, 그 다음에 현재 서해선, 그리고 7호선까지 연결되는 쿼드러플 여기죠. 그래서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이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인데, 여기 종합운동장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합운동장 역시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주변 역세권 조성 사업을 또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추진이 되면 주변에 또 역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주변 지역들도 같이 바라보면 되고, 이 부천 역세권 주변에 보면 이렇게 좀 벚국지구, 여월지구 이렇게 뭐 하는 데가 많아요.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 1기 신도시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아,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이런 지역들도 호재가 있는지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천 종합운동장에는 R&D 종합센터하고 스포츠 문화시설, 당연히 운동장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략산업 유치 등 여러 가지로 자족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에는 일단은 중동 신도시에서는 2개가 선도지구로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서 선도지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는데 그 2개를 먼저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보여줘서 파급 효과를 늘리겠다, 사업을 촉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동 신도시는 기본계획에서 각 생활권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걸로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중동 신도시의 경우는 크게 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현재 예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에 역시 마찬가지로 원도심 재창조, 요거를 통해서 각각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양호한지 이런 것들을 다 2030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 부천에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천시에는 지금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미니 뉴타운하고 뭐 역세권 정비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2경인선이 또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2경인선은 보시면 여기 청학에서부터 요렇게 청학에서부터 가가지고 신천을 거쳐서 노은사까지가 이게 제2경인선이었어요. 이 제2경인선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로에서 여기까지가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전제가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한다는 전제에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로 차량기지는 이전을 할 거니까 얘는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제2경인선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갑자기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버렸어요. 뭐 얘가 없으니까 갑자기 얘가 제2경인선이 요 연결선이 여기가 언제 만드는데 연결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곤란했는데, 이때 민간사업자가 무엇을 제안했냐면, 신구로선이 이 시흥대야에서 이렇게 목동까지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경인선에서는 여기가 지금 보면 옥길지구, 범박 옥길지구 이쪽인데, 이쪽 지구가 만나는 거 하나를 갖고, 그러면 제2경인선하고 신구로선을 섞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제2경인선 신구로선을 섞은 민자노선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 그럼 민자로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제2경인선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왜? 여기서 어차피 구로 차량기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2경인선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2경인선도 해결하고 신구로선도 해결하고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초에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 사인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일단은 자진 철회를 했어요.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든 사업성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경인선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노선인데, 이 부분
잘 정리가 돼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강서 양천 부천 쪽에 대선 공약 관련해서 앞으로 부동산에 미칠 그런 것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